녹화를 시작합니다. 이번에 공부해볼 기업은 시가총액 5,100억, 부채비율 17%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. 이름은 테스.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이제 3D 낸드 쪽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예요. 낸드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가 메모리랑 비메모리,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, 이 메모리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서도 이제 D램과 낸드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낸드 쪽 사업이 D램 쪽이 훨씬 더 크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3D 낸드 쪽인데, 그 3D 낸드 쪽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. 이제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면요, 장비 발주 모멘텀에 대비할 시점이라고 하여요. 22년도에는 캐파가 사상 최대치래요. 삼성전자 51조에서 반도체 44, 디스플레이 5, 기타 2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. 2022년도에는요, 영어 단기 매출액은 이제 5.1%, 이제 영업이익은 728%, 한 4% 정도 증가할 것 같다는데요. 이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. 성장성이 이 정도면 성장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성장성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. 뭐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멘텀이 있어도 성장을 거의 안 하는 부분이 있네요.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. 시가총액은 5,100억이에요. 그랬을 때 이번에 매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. 매출액은 3,700억, 영업이익은 620억, 단기순이익은 740억 정도로 단기순이익은 잘 나왔죠. 근데 영업이익이 잘 못 나온 편이에요. 잘 못 나왔다. 예상치를 딱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분기 실적을 봐보세요. 여기 보면 2021년도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, 2분기에 모아져 있고 3분, 4분기에는 실적이 안 나요. 이런 회사들은 좀 많이 아쉬워요. 그러니까 얘가 분기 실적을 쭉 보면요, 2020년도에도 한번 볼까요? 20년도에도 똑같았네요.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1분기, 2분기 잘 나왔고 3, 4분기 안 나왔고, 여기도 1, 2분기. 근데 과거에는 꼭 그런 거, 이때는 좀 많이, 이 회사가 원래 그렇네요. 원래 1, 2분기에 잘 나오고 3, 4분기가 잘 안 나오는 실적인데요. 일단 그렇다고는 알고 계셔요. 그래서 4분기에 좀 안 나온 건 그래도 좀 아쉽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이게 성장을 한다? 그러니까 성장력은 거의 없죠. 멀티플은 지금 되게 낮아요. 8배,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맞는데요. 현재 실적은 좋은데 미래 성장성은 없다고 봐요. 음. 이번 연도가 20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은 50%, 영업이익 90%, 당기순이익은 거의 90%, 100% 정도 성장을 했다고 봐요. 근데 2016년도, 7년도, 8년도를 보면요, 이때에 비해서 막 역사적으로 신고가다, 이 엄청난 실적을 나왔다? 그건 꼭 또 아니에요. 그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매출액은 높아졌지만요, 뭐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 면에서는 크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. 차트를 한번 보는데요, 이때가 그때요. 지금 그때를 못 넘죠. 네.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네, 이 회사가. 코로나 때도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, 지금도 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. 근데 차트적으로는 이 박스권 횡보하는 이 저점 부분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계속 여기 이제 지수보다 강하죠. 보면 지수는 전저점을 여기서부터 이탈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지만, 이, 여기서부터 이 10월 달에 이 빨간색 선이 지수인데, 이때부터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이번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나온다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이 선이겠죠. 근데 이 선보다 살짝 아래 정도 잡아야 될 거, 29,500원 이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상승 여력은 한 17%, 18%, 저점 25,000원 대비하면 20%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이걸 보면요, 얘가 한 번에 훅 오르는 걸 볼 수 있죠, 이럴 때. 그럼 이럴 때 이 근처에 가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면 이런 종가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왜냐면
꼭 우리가 목표가를 이 정도로 잡았으면 아 나 여기에 자동 매도 걸어놓을 거야, 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것보다도요, 만약에 이게 우리가 3만원을 목표가를 잡았어요. 근데 이 근처까지 그냥 왔다고 쳐봐요. 아니면 종가가 이렇게 흘렀다고 해요. 29,000원.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거래터된 상승이 나왔을 때는. 어, 그럴 때, 아니면 이럴 때라든지. 그냥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이럴 때 그냥 매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. 그렇다가 결국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상승이 나왔죠. 이랬을 때는 28,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봐봐요. 이럴 때 목표가 3만원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이전 29,000원 라인에서 걸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럴 때도 그냥 쿨하게 매도하는 게 나아요. 오히려 뭐 3만원까지 갭 상승이 나와서 찍긴 했지만 여기도 못 찍었잖아요. 만약에 못 팔았으면 어떡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생각을 해야 돼. 적당히 욕심 부리면 끝이에요. 여기도 욕심 안 부렸으면, 욕심 안 부렸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럼 이렇게 쭉쭉쭉 하락했어요. 그럼 다시 만약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고 지수가 하락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26,000원부터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. 25,000원까지 또. 그럼 적당히 또 여기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. 여기도 3만 한번 찍었고요. 그러다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25,000원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이 부분은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. 나쁘게 나온 건 아니고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왔지만 당기순이익은 나쁘지 않았고요. 그 부분에 면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멀티플 저평가, 차트적으로도 바닥 부분에 있다는 두 가지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.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요. 대신 멀리 보면 안 되겠죠. 네. 그냥 딱 그 정도 3만원 선까지는 일단 봐요. 현재 실적은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5점까지 안 주냐면요, 만약에 이게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었다, 후공정이라든지 비메모리 장비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5점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3D 낸드 쪽에 장비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저평가 부분에서 4점을 줬고요. 미래 성장성은 2점밖에 못 줘요. 왜냐면 거의 안 하니까요. 그럼 저평가가 저평가로 유지된다는 건데, 이런 애들은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이 주가의 바닥 부분에 있으면요, 언젠가 한 번씩 튀어줘요. 저평가 부분이 이제 해소가 조금씩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차트적으로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도 바닥이기 때문에. 이건 10점. 이건 미래 성장성이 없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적으로도 바닥이기 때문에 뭐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이건 4점보다도 5점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